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아린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 감독님들을 모시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해보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최근 사회적 또 문화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성주의 또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영화 작업하고 계시는 감독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광주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이경호 감독님과 허지은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손호빈 감독님도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두 감독님께서 광주에서 지금 함께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네, 저희는 같은 대학 국문과 선후배 사이인데요. 그 영화 동아리를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따로 또 같이 작업하면서 본격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거는 최근에 2017년부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처음 딱 보셨을 때 뭔가 우리 함께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드셨나요? 네, 딱히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같은 동아리다 보니까 같이 좋은 영화도 같이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같이 만든 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놀면서 그렇게 처음 인연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동 연출하셨어요. 이 작품도 하셨고 해미를 찾아서도 하셨고 신기록도 하셨고 그래서 사실 공동 연출, 공동 감독이란 게 이거 되게 위험한 단어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가끔 있잖아요. 영화 극장 보면 이제 워쇼스키 형제, 코엔 형제 뭐 이런 형제들이 만드는데 공동 연출하다가 엄청 많이 싸우고 막 갈라서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두 편이나 이렇게 성공적인 영화를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잘 맞으신가요? 네, 사실 그 전부터 이제 공동 연출을 하기 전부터 각본 작업이랑 편집을 함께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방식이 잘 맞았고 또 서로에게 되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는 공동 연출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게 계속 잘 맞아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화나 이 가치관이 되게 그래도 맞으시니까 네네. 하는 것도 있죠. 이런 부분은 진짜 같이 못하겠다. 없었나요? 아니 공동 감독하면 진짜 다 싸워요. 그거 엄청 싸워요. 진짜. 해보셨어요? 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험담이었군요. 이 역할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일단은 저는 스토리 전개나 기획 쪽에 좀 더 관심이 더 많은 편이고 그리고 좀 연출 쪽을 좀 더 심플하게 좀 집중해서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고 또 허지은 감독은 또 네, 저는 이제 캐릭터나 좀 구체적인 부분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 각자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서로 집중하고 보완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은 이거는 진짜 내가 더 잘났는데 제가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낫지 이거는. 뭐. 이 부분은 진짜 이 내용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대사를 좀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사 반토막, 대사 아예 삭제하고 이 허 감독은 네, 저는 예전에 제가 연출하고 편집을 도와주신 작품이 있었는데 그때 자동차에서 운전하는 장면이 한 씬이 통째로 있었는데 그게 반나절에 걸쳐가지고 찍은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더니 이거 잘라야 돼. 이거는 이 내용에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잘라 하루 동안 찍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자르냐니 이렇게 자르지? 엘리트 딱 그게 고생해서 그 현장에서 촬영한 사람은 잘 못 잘라요. 네. 그렇죠. 애정이 있어갖고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 프로듀서 역할까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현장에 아예 안 오셨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게 있었고. 그리고 자르기 쉽죠. 뭐 내가 안 찍었는데 뭐. 근데 이제 신기록과 해미를 공동 연출할 땐 본인도 못 자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본인 작품 자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너지가 잘 또 활용이 돼서 성적도 꽤 좋다고 들었어요. 뭐 청룡영화상 네. 다녀오셨죠? 네, 작년 벌써 그럼 1년이나 지났네요. 거대 시상식 가보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뭐 어때요? 연예인들 약간 이런 곳에 우리가 가보다니 이런 느낌으로 구경하는 느낌으로 갔는데요. 네, 연예인분들 많이 봐서 신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송강호 배우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굉장히 설렜고 상을 받을 줄 몰랐기 때문에 받았을 때는 이제 설레고 말고 이제 안 넘어지려고 맞아요.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하면서 그냥 걷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상반으로 단편영화상을 가신 받았습니다. 건데 네. 상반으로 가신 게 아니라 놀러 갔다 오신 네, 것 놀러 같아요. 갔다가 이제 열심히 안 넘어지고 걷고 오고 막 이런 느낌만 기억에 남고 네. 알고 갔으면 좀 더 네, 멋있는 말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혜미를 찾아서 보면서 또 멋진 말 한번 해주시겠어요? 영상 만나보시죠. 그동안 뭐 했어? 교수님이죠? 네. 글은 좀 써놨고? 1년간 휴학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선아. 네. 뭐 이것저것. 서나 주인공이고. 네. 그래, 넌 탄원서를 안 써줬다고? 그냥 잘 모르겠어서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숨기는 표정이에요. 시작부터. 탄원서를 이게 대사도 많지 않고 뭐랄까 뭐 많은 막 화려한 앵글도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숨막히는 막 그 긴장감이 되게 있어요. 맞아요. 학과 교수인 백 교수의 성폭행 사건으로 여전히 시끄러운 학교. 소아야, 그때 학과 선배인 민주와 마주치는데 오랜만이다. 왜, 이번 학기 복학? 네. 좀 오래 셨네. 이번에도 그거 해? 도서관 장학생? 아니요. 이번에는 신청 안 했어요. 시간 있으면 잠깐 앉았다가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촬영 감독님께 핸들드 촬영을 부탁드렸는데 네. 이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계속 이제 그쵸. 무거운 카메라를 허리가 많이 아프시네. 선배 민주는 백 교수의 성폭력 사건, 미투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으고 계속해서 탄원서를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 이게 다 이제 학교에서 찍은 거죠. 네. 이게 저희 모교에서 네. 동아리방이 모여 있는 얼떨결에 민주를 따라오게 된 선아. 백 교수가 한 학기 안 나오기로 하면서 좀 조용해지긴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 아직도 탄원서 수집 중이고 증언도 계속 모이고 있고 계속 바쁘네. 언니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고. 아, 배우 네. 그 이제 신기록에도 네, 이태경 배우. 주연으로 나오시는 되게 그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네. 되게 다양한 얼굴을 가졌구나 저 배우가. 되게 표정에서- 멋있게 나오죠. 이번에 또 훨씬 더. 멋있죠, 멋있죠. 표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섬세해서 볼 때마다 저희도 놀라고 있어요. 약간 전형적인 걸 벗어나 있고 되게 주목하게 되는 얼굴 같아요. 너 혹시 나 때문에 휴학했어? 내가 탄원서 써달라고 해서. 당시 과대였던 선아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휴학을 해버렸던 것. 아니요. 그냥 고민이 좀 많아져서 글 좀 쓰고 싶었어요. 선아는 그를 핑계로 얼버무리고 아니 나는 나 때문인가 해서 내가 그때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선배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음악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구체적으로. 선배도 햄이에요?
백 교수의 소설 속 여주인공의 이름이 혜미. 글쎄, 네가 보기엔 어떤데? 혜미처럼 보여? 그 소설 속 여주인공의 이름을 빌려 피해자들이 계속 증언하고 있었던 상황. 굉장히 절제한 영화예요, 진짜로. 뭐 대사도 절제했고 음악도 절제했고 저런 촬영도 너무 막 화려하지 않잖아요. 네네. 장소도 그리 많지가 않고. 네, 장소가 되게 한정적이고. 아 그건 이제 돈 때문에. 이거 다른 혜미들이랑 통화해봤는데 당시 상황이 이분께 더 정확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더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인물 특정 안 되게 고친 건 바로 대잡으로 만들까? 오늘 9번째 혜미가 진짜로 와주면 그때 더 이야기해보고 공개를 미루면 어때요? 이 증언은 백 교수 말이랑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라서 나중에 증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백 교수가 대처 못하게. 마침 결정적인 증언을 가지고 있는 9번째 혜미가 나타난 상황. 그 사람이 재판까지 가주면 저 혜미라는 이름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상징이죠, 저 영화 속에서. 네. 본인을 혜미라고 지칭하면서 말하자면 폭로 네. 같은 걸 하는 거죠, 저 공론화를 하고. 영화 속에서. 선아야, 우리 다음에 다시 볼까? 네. 그때 회의실로 들어오는 한 남자. 아 여기서 되게 스릴러, 누구세요?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네. 네네. 아, 그 회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선아는 어딘가 누구신가요? 불편해 보이는데 사실 이전 왔어. 교수의 방에서 마주친 이 어때? 남자. 그의 정체는 백 교수의 편에서 이쪽은 민주 뭐 선배 쪽을 염탐하고 연락도 잘하고 있던 있어서 학생의 괜찮을 선배였다. 거예요. 그 백 교수님 판결 나고 나서 전체 여론도 많이 바뀌었고요. 아, 선아가 여기 동수랑 같이 좀 가주면 어때? 백 교수 사건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하면서 말이야. 말 나온 김에 오늘 갈래요? 근데 이 배우는 표정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당황했을 텐데도. 아니 되게 표정 변화 없는 속에서도 네네. 그 내면에 막 뭔가 불안감이 굉장히 맞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누구시냐니까요? 우리과 선배야. 선배, 대학원 준비한다면서요. 과연 선아는 동수와 함께 학생 활동 염탐을 아직 하기 위해 민주를 찾아간 것일까? 그냥 대학 내 애들 미투 챙겨 운동의 여기저기 현실을 왔다 다룬 갔다 영화 해. 혜미를 찾아서 애들이 빠져갖고. 당신을 깨부수는 글을 쓰고 잠시 무너졌던 나를 다시 세우는 글을 쓸 것이다.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 단편 영화에서 사실 연기를 제대로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대학교 이야기를 다뤘었잖아요. 사학 비리 관련해서. 네. 근데 오늘도 또 대학의 이야기예요. 미투 운동이라는 주제로요. 맞습니다. 좀 완전 다른 내용인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성 감독님? 아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당위성이 먼저 있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있는 인간이 중심에 있어서 영화에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사안 네. 하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백 교수가 사실 어떤 인물인지도 저희는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얼굴도 뭐- 모르고 뭐가 행동도 있겠거니? 모르고. 네. 뭐 근데 하게 그 몇 안 되는 대사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네. 어떤 건지 대충 쫙 알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약간. 네네. 참 그 대단한 연출력 같아요. 네. 이 절제의 연출력. 음. 네. 이렇게 저희가 뉴스에서 좀 많이 다뤄봤을 법한 뭐 탄원서를 쓴다든가 대자보를 붙인다든가 네. 이게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겪으신 건가요? 어떻게 대학교를 또 배경으로 쓰셨을까요? 일단은 가까이서 겪었던 경험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그때의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렇게 연대자로 이렇게 가까운 지인을 도왔던 적이 있었고 그때 겪었던 어떤 2차 가해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힘들어하는 피해자와 함께
고립되고 외로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이제 작년에 이제 미투 운동이 촉발되고 사회 각지에서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이게 되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겠다. 이 목소리들이 모여서 정말 세상이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지겹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되게 그 피해자들을 진짜 미투, 가짜 미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몰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 겪었던 그런 고립감들, 외로움들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래서 지금 그 외로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용기 있게 나아가고 계실 분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대학 내 성폭력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유진 씨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진짜 이슈가 됐던 내용이어서 그런지 네.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관객의 시선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같이 서 있는 것 같은 네. 10번째 혜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저도 대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으니까 네. 주변에서 뭐 얼핏 들었던 내용도 좀 접해본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은 있는 종류의 일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학교에서. 근데 되게 이런 시끌벅적한 이야기를 잔잔하고 담담하게 담아내셔서 되게 대단했어요. 아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엄청 고민하잖아요. 네. 주인공이 네. 선아가 뭐 고민한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게 보이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선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 저 선배 같은 자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다기보다는 네. 엄청 그 사이에서 고민이 많고 결국 못하게 용기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아마 그것이 대다수의 현실이죠. 사람들이 선아의 입장이어서 네.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다 저렇게 살죠 우리. 그렇죠. 보통 저 스토리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주인공으로 두기 쉬운 게 사실은 저기 연대자 대표로 나오는 되게 강단 있고 파이팅 넘치는 민주라는 역할이 주인공이 되기가 좀 더 쉽고 네 민주. 네. 스토리로 그렇죠. 풀기도 쉽고 민주가 뭘 혜미를 찾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맞습니다. 뭔가 놓치게 된 진실들에 대해서 깨닫는 내용 이렇게 해도 영화는 또 나름대로 재미있는 스토리가 됐을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 일부러 주인공을 선화로 두었고 대사도 많이 없고 심적 갈등 위주지만 저 선화를 주인공으로 두고 그 고민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저희가 나타내고 싶었던 주제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용기에 대한 이야기 네. 하고 그쵸. 싶었던 것 같아요. 결심했어 하고 딱 끝나죠 영화가. 음. 네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도 좀 궁금해졌어요. 혹시 생각하신 결말? 혹시 영화의 후속작? 마지막 장면 후에 네. 네.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너무 열린 결말이라서요. 네네. 뭐 이제 개인적인 바람, 저희들의 바람으로는 이제 승승장구, 뭐 행복, 뭐 상처의 치유, 뭐 이런 네네. 것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겠죠. 뭐 내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현실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그렇게 끝을 냈던 거는 이미 연대자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연대가 커지는 그 과정이 담기는 시작이 네. 굉장히 소중하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름답죠. 저 각성의 순간이랄까. 네네. 저는 사실 선아가 평범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가장 어려운 것이 연대하고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가능하지만 그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평범하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을 시기로 돌아가는 그리고 자기의 꿈과 자기의 미래에 더 고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선아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되게 네. 그런 마음까지 듣게 돼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혜미잖아요. 뭐랄까 이름? 네. 혜미란 이름. 영화 제목도 혜미를 찾아서고. 네.
좀 독특합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실제로는 어떤 의도인가요, 해미? 그 해미라는 이름 자체에 어떤 상징이나 뜻을 두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 해미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되게 약해 보이면서도 그 속뜻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일단 알 수 없는 이미지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관객분들과 만나고 뭐 GV 시간에 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뭐 페미를 찾아서냐, 페미니즘의 약자를 네. 그렇진 않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았어요. 딱히 어떤 뜻을 의도하고 만드신 건 아닌 거죠? 네, 그냥 이제 그 영화 속 가해자인 백효수의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 그 이름이 해미이고, 그렇죠. 네. 그 이름을 따와서 어떤 네. 제보자들을 대표하는 실명을 공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네, 것 그 소설을 쓴 가해자가 되게 여성을 대상화하는 소설을 쓰고 그 주인공의 성적 대상화하는 글을 써왔는데 그 이름을 이제 자기들의 제보하는 이름으로 빼와서 오는 네, 네.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요. 네. 동수. 아, 네. 저는 동수 아까 이제 남자 선배죠. 네. 거의 유일하게 사실은 유의미한 남자 캐릭터가 이제 네, 나오고 그때 되게 갑자기 약간 히치콕 영화 같아요. 어디 갔어? 뭐 서스펜스가 형성이 되면서 그림자부터 쑥 비치기 시작했잖아요. 저 진짜 가져가진 않겠지 하는데 또 가져가고 막 그런데 이 장면 네 긴장감을 위해서 좀 노력 어떤 방향으로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그림자부터 보이는 네. 거가 사실은 네, 또 그 연출 방법 중에 또 하나였고요. 그리고 네, 원래는 이해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동수가 더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악역이다, 이 사람이 스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좀 더 긴장감을 높이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에서 같이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탁 나오죠 플래시백으로. 네. 이 사람이 거기서 봤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누구세요? 회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누구시냐니까요? 그래, 갔다 왔어. 어때? 네, 이쪽은 뭐 예비역들이 잘하고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그 백 교수님 판결 나고 나서 전체 여론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탄원서 받으러 다니는 건 거기서만 저기를 하는 거야? 네, 그 학생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동수라는 캐릭터 자체가 얼굴에 뭐 악하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되게 그냥 선한 선배님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캐릭터 설정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약간 능글맞다고 해야 되나요? 좀 유들유들한 어떤 느낌의 누구와도 두루 잘 지낼 것 같고 네. 이런 선배의 모습인데 그 남자 선배의 동수의 그 캐릭터가 정말 누가 봐도 악역이고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악인으로 설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2차 가해를 하고 그 피해자를 괴롭히는 그런 주변인들은 뭔가 정말로 잘 알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관심도 크게 없지만 그냥 좀 거슬려서 네, 그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찔러보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네, 좀 더 보충해 주세요. 대단한 의도는 없죠.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악역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이제 악역이라기보다는 좀 방관자 내지는 네. 뭐 그냥 그런 선배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모든 인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대단한 착한 사람, 대단한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제 주요 그 피해를 발생시킨 범위로 지목될 수 있는 교수는
화면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네. 그렇죠. 언급만 되고 네, 사건도 나오지 않고. 네네네. 맞아요. 네, 사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가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배제를 했고 포커스를 중심 인물- 거기에 맞추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2차 가해자 중에서도 이제 또 동수가 또 이제 두드러지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신 거는 예산의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장면, 그런 장면들 하려면 좀 액션도 있고 돈이 들거든요. 근데 예산 그런가요? 약간 그런 면이 있나요? 네. 일단 쓸 때부터 우선은 뭘 쓰든지. 저희는 좀 네, 항상 간결한 네, 간결하게 시나리오를 쓰셨군요. 네, 최대한 우리가 그 집중하고 싶은 부분들 외의 격가지들은 좀 덜어내고 하는 편이라서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주제가 이제 2차 가해와 그 피해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주제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그랬고 그리고 이제 20분 뭐 네. 러닝 타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짧고 간결한 것 같아요 영화가. 이게 저는 오랜만에 단편 영화인데 처음에 등장인물이 나와서 뭘 해서 뭐 어디 가서 또 마지막 결론에 다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편 영화는. 정말 어떤 저 순간의 감정을 제대로 탁 포착하는 게 단편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단편 영화다운 단편 영화를 오랜만에 저는 봐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 즐겼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여운이 좀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렇죠. 네. 열린 결말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운 남는 20분 좀 넘는 영화를 만드시면서 정말 관객들에게 이 메시지만큼은 꼭 주고 싶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요. 그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자기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불리면서 이용당하고 이름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다시 되찾아서 원래의 이름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대안으로 이곳이 아닌 어디에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서 행복해지자가 아니라 빼앗겼던 그거를 그대로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멋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행복한 결말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었으면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너무 저는 지금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화 내내 사실은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 뭐랄까 그 갈대처럼 이렇게 휘둘리다가 마지막 장면에 탁 결연한 탁 심지가 보이는 마지막 장면의 생각이 나네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나는 당신이 부르는 혜미가 아니라 내 스스로 당신을 찾아 깨부수는 혜미가 되려 한다. 9번째 혜미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혜미입니다. 그때 선아의 그 희미한 미소가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미소도 살짝 미소 짓고 함께 있었어요. 들어가면서. 그 저희 기획 의도라고 썼을 때 이제 사라진 혜미들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썼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보통 가해자들은 대부분의 어떤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 자기의 능력을 이미 증명해서 어느 정도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은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고 배움의 단계에 있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2차 가해를 그냥 하는 사람들이 되게 가해자를 아까워하는 이 사람은 그래도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이 사람을 매장을 시켜야 될 것까지 일인가? 근데 하지만 그런 말들 속에서 피해자는 자기의 자리를 잃고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까지 잃고
오히려 도리어 본인이 매장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고 다시 그 피해자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네,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생각해보면 이 영화의 주제는 그러니까 소재랄까 네. 포인트는 2차 가해가 네. 그 어떤 중심이군요, 영화에. 주제는 계속해서 이런 여성주의나 혹은 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여성들의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혹은 더 얘기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너무 무궁무진하고 제가 만든 게 아니어도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약간 이미 한번 그 발을 들인 이상 출구가 없는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 여성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네. 감독님도 저도 이제 뭐 여성주의 영화만 하겠다 이건 또 아니지만 네. 뭐 토이스토리 최근화 보면 또 페미니즘적 요소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 뭐를 만들든지 간에 자신의 철학이나 뭐 원하는 바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깔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색깔이 계속 이렇게 잔잔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 시너지가 또 잘 발휘되는 그런 다음 작품도 기대가 벌써부터 되네요. 네, 정말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 두 분이서 숙제를 좀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야기를. 네, 오늘 해미를 찾아서를 만나봤는데 다음 주에는 또 이경호, 허지은 감독님의 또 다른 영화 신기록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광주 독립영화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